대표적으로 조선입니다. 그리고 원전하고요. 그리고 방산을 순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현대중공업은 대표적인 마스카 프로젝트의 수혜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원전 쪽의 대표적인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가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처음 뵙게 됐습니다. 저는 정우영 진짜 주식TV 유튜브 방송을 채널에 운영 중인 정우영 대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이어가지 못하고 현재 횡보를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사실 투자자들의 매도세죠. 투자자들의 매도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시장에서 약 한 15조 내외로 순매도 기록을 하고 있죠. 예. 4,000포인트 전후의 시장에서 과열 부디기와 함께 이익의 실현 욕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현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높은 이 원달러 환율 역시 투자자들의 이 자금 유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는데, 환율이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입장에서는 원화 자산의 달러에 환전할 때 환차 손해된 우려가 커집니다. 따라서 높은 환율은 한국 주식의 신규 매수 매력이 떨어지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외국인들은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높아질 때 매수 포지션을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였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원달러가 강세가 지속되기 동안 사실 이제 코스피는 역시 이제 4,000포인트 내외로 횡보할 가능성이 사실 높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사실 한미 금리 격차가 이제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원달러 역시 하향 평준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한 차례 더 지수는 다시 한번 더 고점으로 높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올해도 외국인들의 자금 한 15조만 귀환하더라도 지수의 상당 부분은 견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아주 큰 모멘텀이 되어주겠죠. 또한 우리나라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의 강화와 함께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도 이 개인 투자자들이 풀리는 배당금 총액이 기존 올해는 한 15조였죠. 근데 내년에는 27조입니다. 크게 증가할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증시 대기 자금의 성량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증시로 다시 유입된다면 내년 상반기 증시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사항 중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살아가는 동안 사실 경기가 좋다라고 이야기해 들어본 적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최강 경기는 사실 안 좋기 마련이거든요. 굳이 이제 수치로 보자면 올해 이 한국 수출은 하나로 한 1,000조 원에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경기 자체는 나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는 코스피는 급등한 것도 일종의 착시 효과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날 현재 이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2022년도에 대비해서 한 20%가량 상승한 상황인데, 이 말은 원화 자산 가치가 달러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20% 정도 할인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코스피가 현재 4,000포인트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우리나라 코스피 포인트는 한 3,200포인트 정도 실질 코스피 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강세에 따라 가지고 원화 자산 가격의 자체가 리밸런싱 측면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게 되면 현 코스피 지수는 크게 상승할 게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것 중에 내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이 단기 순이익은
여러분들 어느 이 증권사뿐만 아니라 이 외국계 증권사의 보고서 보면 요즘 많이 나올 겁니다. 올해 200조죠. 전체적으로 200조, 내년은 300조 가까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행 기준으로 현재 코스피 밸류를 본다면 한 10배 수준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국내 기업이 당기 순이익이 합쳐가지고 두 종목만 합쳐가지고 200조 가까이 됩니다. 내년에 전체적으로는 300조 가까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선행 기준으로 현재 코스피 밸류의 10배 수준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대치를 개신할 때 보면 선행 P 기준으로 PER 기준으로 14배에서 한 15배 사이로 상승해 왔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미로 보면 국내 증시는 상승 여력이 아직 40%에서 50% 남았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즉 코스피 상단이 지금 한 6,00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라고 판단해 보시도 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코스피 6,000에서 7,000을 전망하는 국내 증권사가 다수 나오는 것도 이 근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이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코스피 200 종목 하나하나 분석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숫자로 판단한 게 기본이고 내년도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 순이익이 과시가 되기 시작된다면 집단한 외국인들의 자금이 돌아오는 것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일이고 그만큼 지수 상승을 견인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000은 기본이고요. 6,500까지 사실 보고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현재 이제 국제 정세에 이해하면 답이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미중 무역 전쟁 매번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매일 들으실 거예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끝날 것 같습니까? 안 끝납니다. 자, 과거 클린턴 대통령 때 기억나실 겁니다. 중국을 WTO에 가입시킬 때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주의가 정착할 거라고 생각하고 중국을 세계 공장으로 만들어 갔던 거 혹시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공산주의만 강화되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미국의 전략적 미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걸 인지한 미국은 현재 다시금 중국을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마침 중국과 유사한 산업을 구조로 가지고 있는 좀 더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나라는 누구죠?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게 대한민국입니다. 5년 전, 6년 전, 7년 전, 2015년 기준으로 전후로 해서 과거만 하더라도 일본이 대안이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미국을 제조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영순위 1순위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 미중 패권 분쟁 속에서 한국은 중국을 대체하는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내 기업은 미국이 볼 때 전략 자산과 다름없다라는 것이 현재 이 시장에서의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도 이런 이 패권 전쟁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제조업의 밸류체인에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이 순서대로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미중 패권 분쟁 속에서 전략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업종이 유명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의 국내 기업이 톡톡히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기업에 경쟁하고 있는 산업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조선입니다. 그리고 원전하고요. 원자력이죠. 그리고 방산을 순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조선주는 이미 3년치 일감을 확보된 상황입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대규모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적의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섹터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특히 2023년도 성과 상승률을 보게 되면 11%였던 것을 반면에 2024년 평균 20%였습니다.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도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2026년부터 인도되는 물량부터는 수익성도
극대화될 거라고 전망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시를 보게 되거나 아니면 인사이트 누구든지 보게 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조선 섹터는 사실 노다지다라는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원자력입니다. 원전 쪽이죠.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보고 롱플레이, 롱투자 하시면서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조선도 좋고 오히려 더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빅머니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섹터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 이유 중에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 중에서 이 AI 인프라 모멘텀까지 받을 수 있는 원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원전 시장의 경우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해 왔습니다. 러우 전쟁과 그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가 두 나라는 고립되면서 현재 분위기는 한국 기업의 반사 수익을 볼 수밖에 없고 미국의 전력 인프라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AI 가속된 이 전력 쇼티지의 최상단에 서 있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꽃놀이가 아니라 이거는 노다지 이쪽이라고 좀 볼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전 세계의 원전의 1등, 2등은 사실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근데 중국과 러시아의 이 원전 산업을 미국의 자국의 이 원전 산업을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프랑스가 있는데 프랑스는 시간이 걸리고 가격이 비쌉니다. 또한 일본 같은 경우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 산업 자체가 오랜 시간 동안 멈춰 있었기 때문에 현재 논스톱으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현재 분위기는 웨스팅하우스의 설계를 맡기면 시공을 하는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자력 쪽, 사실 원전 쪽의 테마는 사실상 빅머니를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방산주입니다. 자, 본 세계적으로 국방비 증액 사이클이 도입했습니다. 자, 그동안 글로벌 방산업계는 미국과 러시아를 주름 잡았는데 막상 지금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자, 미국과 중국산 무기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가별로 친미, 친러 노선을 타고 자, 때에 따라 뒤바뀌기도 하는 양국 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는 사실 자주국방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 이제 K방송이 대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국주의 열강이 아니었던 유일한 방산 수출 국가로 제3국가의 정세적 반감도 없고 정치적 중립도 확실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했었던 군수 물자 창고가 딱 되기 좋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민 국내 기업 자체를 전략자산 차원에서 앞으로 이해해 가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자,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당연히 관련 기업들의 전 세계 자본이 유입되면서 주가는 지탱할 수밖에 없으니 당분간 주도주로서 국내 시장에 군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선, 원전, 방산 대표적인 종목들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대표적인 마스카 프로젝트의 수혜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며칠 전이었습니다. 인도의 현지 신규 조선소 설립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확장의 제일 진심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추세가 아주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 21선, 61선 현재 정배열 상태의 현재 제일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라도 당장이라도 분할 매수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봐야 되는 종은 삼성중공업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또한 이 마스카 프로젝트의 마지막 이 열차를 탄 종목이라도 좀 볼 수 있겠죠. 특히 LNG 운반선의 세계 우주 잔량이 세계 1위인 회사입니다. 특히 기업 실적을 보게 되면 2025년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 70% 가까이 매년 100% 70% 가까이 성장하고 4분기 또한 전 분기 대비 26% 성장하는 3천억의 영업이익을 낼 거로 전망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마진율이 드디어 10%대 가까이 올라온
분위기가 현재 감지가 된다는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긍정적으로 봐도 되기 때문에 현재 21선, 61선 제일 자리가 좋고 21선의 안착형 캔들이 나오는 만큼 현재 자리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오션인데요. 하나오션인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요번에 조금 많이 미끄러졌죠. 요번에 V자 만들어낸 것은 요번에 이 에이펙 회담에서 우리 핵잠수함 관련돼 있어가 이슈로 인해 가지고 V자 급등이 났고 이것이 이제 하나오션의 필리 조선소 쪽에서 거인수를 하냐 마냐 뿐만 아니라 언제 하냐 마냐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밀린 경향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자리에서 단봉이 나온다는 것은 매물 소화가 끝났고 하반 경직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다시 한 번 더 며칠 후에는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이번 달 12월 말부터는 정배열로 돌아설 거로 봅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접근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원전 쪽이죠. 원전 쪽의 대표적인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가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없으면 미국의 원전, 이 원전 복원, 다시 말해 원전의 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에는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이 차세대, 이 SMR의 이 모든 다시 말해서 파운드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6년도 상반기에 어찌 보면 최고의 종목이 한번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다시 한번 더 이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인데 현재 주가 위치를 보게 되면 아주 견고합니다. 자, 올해 하반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끄는 시장이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는 조방원 종목들의 대부분이 약세 흐름과 조정을 좀 받았죠. 그 중간에 원전의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보게 되면 자, 이 급등 이후에 단기 조정을 보고 있는데 현재 바디 연봉 그리고 세럼봉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는 전혀 나오지 않고 21선, 61선 깔고 옆으로 행보한다는 것은 충분히 현재 매물 소화와 함께 매집 패턴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 다시 말해서 12월 달 말부터는 내년 상반기 물량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꼭 필요한 종목입니다. 한전 기술을 먼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계열사의 발전 및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를 모두 다 지금 수행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원자력 발전소 설계 사업뿐만 아니라 국내 한수원의 발주를 그대로 다시 말해 국내 원자력 발전소 설계 엔지니어를 우선순위로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고 있는 자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원전 쪽의 글로벌 확장 프리미엄은 사실 한전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긴 박스권을 거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에 11만 5천 원만 뚫게 되면 제일 먼저 다시 말해서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같이 신고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국전력을 뽑을 수가 있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발전, 송전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기업입니다. 자, 원재료의 가격 하향 안정화로 통해 가지고 전기 요금의 높은 유지가 되면서 실적이 구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특히 이제 한전은 과거에 대한민국의 이 발전 그리고 송전 사업만 하는 공기업을 떠나가지고 이제 미래를 봐야 되죠. 자,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확산을 통해 가지고 전력 수요 증가가 한미 원전 협력 가속화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의 수혜가 예상되는데 한수원의 자회사로 데리고 있는 한국전력은 사실상 글로벌 원전 기업으로 이제 환골탈퇴하는 모습이 내년 상반기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다시 말해서 긴 롱플레이를 보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한전기술 그리고 한국전력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입니다. 방산이라 그럼 당연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떼놓으면 섭섭하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K9 자주포, 천무 발사대 뿐만 아니라 항공엔진, 항발사체 기술을 대표적으로 들고 있는 기업인데 2023년도 4월에 하나디펜스와 하나방산이 합병과 함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출범을 했고 현지화 전략을 통해 가지고 유럽,
중동, 미국 주요 방산 시장을 적극적으로 지금 공략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사상 최대치의 영업이익을 좀 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독보적인 위치,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방사포의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나 이 현재 밸류의 가치를 제일 먼저 우리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은 주요 종사 회사로는 하나 디펜스, 하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 방산 기업의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기업 가운데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영업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죠. 2023년도에 4천억, 23년도에 5천억인데 2024년도 작년에 1조 7천억, 그리고 올해 3조 4천억입니다. 2026년도에 대부분이 4조 중반대까지 나온다고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죠. 매년 시가총액이 40조에서 50조 하는 회사가, 종목이 매년 100% 성장씩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현재 주가 위치는 평화협정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약간 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군살이, 전쟁 모멘텀에 대한 군살이 좀 빠지게 되면 밸류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빼고는 여러분들이 논할 필요도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요번에 대규모의 수출 소식도 있는 현대로템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고점 대비 20% 가까이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정전, 여러 가지 이 합의, 종전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군살이 좀 빠지고 있는데, 바닥에서부터 저가 매수가 현재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요번에 페루의 이 K2 전차 대규모의 수출 모멘텀, 요번에 기사를 보셨죠? 그만큼 풍부한 수주 잔고와 함께 영업이익 또한 대박을 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2024년도에 1,000억인데요. 올해 2025년도 현재 영업 마진이 18%뿐만 아니라 1조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는 걸 보게 된다면, 앞으로의 현대로템의 주가는 사실 현재 자리는 우리가 저가 매수로 꼭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은 박스권에 움직이고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적 어닝 시즌, 다 실적 모멘텀이 상존한 이 어닝 시즌이 오게 되면 또다시 현대로템은 신고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조방론의 종목까지도 한번 간단하게 찍어보았는데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선부터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조선주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선 산업 특성상 선수금을 적게 받고 인도시에 대금을 많이 받는 헤비테리 이 계약 방식이 대부분이 체크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앞서 한 2024년도에 성과가 급등했었다라고 언급드렸었죠. 당시 수주 물량만 보더라도 2026년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인도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최소 한 2년 이상의 정익 사이클, 슈퍼 사이클은 지금부터라고 말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특히 현재 이 3년치 수주 잔고가 쌓여 있는 만큼 최소 2년간의 정액 사이클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현재 여러분들의 이 주가 위치를 보게 된다면 현재 여러분들이 매수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수해도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현재 조선 4사의 이 2027년도 순이익을 컨센서스 한 10조에서 14조 가까이 전망되고 있는데, 과거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는 2010년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의 슈퍼사이클의 당시 때는 조선 5개사의 영업이익이 합산 5조 3천억 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역사상 유례 없는 초호황기를 도래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순이익이 14조 가까이 달성을 가정한다면 현재 조선 4사의 총 시가총액은 현재 기준으로 한 10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장 프리미엄에 따라가 2배에서 3배 가까이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멘텀 또한 나쁘지 않아요.
2029년도에 LNG 터미널이 완공 시에 선박이 필요한 선박이 한 100척 가까이 됩니다. 현재 주문량이 한 7척밖에 불과되지 않다 보니까 약 한 80척 가까이 추가 발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주들의 이 순룹 확보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도래된다면 앞으로 다시 높은 수준의 성과가 계속 유지가 되고 2028년 이후까지 슈퍼사이클의 장기화될 가능성, 개연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최근 2029년 인도 물량을 계약하고 있죠. 성과 반등 패턴이 확인되고 있으니 현재까지 수주 잔고 및 앞으로의 업황을 고려한다면 2030년 이후까지 슈퍼사이클이 지속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맞습니다. 섹터를 평가한다면 도대체 이제 반도체냐, 저방원이냐라고 물어보시는 있다면 사실 저방원도 좋고 반도체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AI 밸류체인에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사실 상단에 위치가 돼 있죠. 그만큼 미국의 제조 부활을 위해서 특히 반도체 부활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없으면 안 되고 그 밸류체인의 대만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테마 역시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내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를 최고 높게 잡고 있죠. 116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조를 가정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을 보면 6배도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AI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은 사실 30배에서 40% 이상 주가 프리미엄을 우습게도 받는 게 이쪽 아니겠습니까?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위라는 입장이 때문에 유독 저평가 받는 기조가 강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입니다. 역시 2026년 80조 가량의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는데 시장 컨센서스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실적 정도라면 시총 500조가 비싸다고 할 수 없죠.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 매수를 가담하셔도 전혀 부담이 없는 가격대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메모리 반도체 산업 특성상 업황 사이클이 존재하다 보니까 유독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AI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된다면 저는 시장의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한 번 더 주가의 레벨 가능성이 충분히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조방원도 체크해야 되겠죠. 요즘 조방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의 레벨업으로 인해 가지고 수급의 영향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정배열의 정고점을 향해서 현재 다시 한 번 더 외국인의 12월 달 들어서 매수가 들어오는 분위기인데 아직까지 조방원 섹터 같은 경우에는 AI 밸류체인에서 좀 반대편에 있다 보니까 수급의 영향, 다시 말해서 하방 경직은 나오는데 수급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에게 잠시 좀 떠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조방원 세타, 다시 말하자면 조방원 세타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테마에 워낙 강세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숨고르기 들어간 모습이라고 먼저 정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조방원 특성상 환율 수혜주로서 4분기 실적이 발표된 시점부터 다시 크게 머리를 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주가 흐름의 주가 위치 그리고 캔들의 위치, 현재 주가 위치는 사실상 아주 건강한 조정의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결국 2026년도에 숫자로 증명하는 시기가 될 거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장기 투자를 통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분들은 반도체도 좋고 조방원도 좋은데 현재 이 환율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쪽은 또 다른 조방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억 있으면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듣고 나서 이거 1억 가지고 안 되는데 언제 2026년도 상반기에는 저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5천이라고 이야기하고 5천이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 6천도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보수적으로 1,500 이야기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한 2천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신 나간 거 아니냐라고 말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과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도 초반 때 기억나십니까? 국가에서 대놓고 부동산을 사라고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때 경기 안 좋을 때 부동산을 사라고 TV에서 CF까지도 나올 정도로 이 부동산의 이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한 또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시장을 살리기 위한 이 포지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현재 정부는 어떤가요? 부동산 말고 주식을 하라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나라에서 직접 커버를 해준다는 뜻이고 현재 여러분들 1억을 투자한다는 전략? 저는 사실 이 질문에 1억 더 이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시대가 아니라 주식 매매, 주식 투자의 시대가 도래되었다라고 봅니다. 2년 이상은 조선주의 증익 사이클이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조선주는 전혀 나쁠 이유도 없습니다. 현재 2년 이상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시는 직장인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지금 저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한 2년 동안 묵혀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주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수주 모멘텀부터 이야기해 드려야 되는데 조선주의 이 상반기 수주 모멘텀에 따른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조비수 또한 감소 그리고 조선 노조 리스크에 따른 주가 상승률이 사실 조금 둔화되는 패턴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조선 조비수라든지 아니면 노조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이 패턴을 보시게 되면 매년 그래 왔다라는 것을 참조하시게 되면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야 될지 여러분 판단이 날 겁니다. 언제죠? 지금 그래서 4분기뿐만 아니라 1분기는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한 3년간의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 항상 4분기의 매식과 함께 상반기에는 조비수가 많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은 어째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매력도가 있는 자리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2026년도 상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더 보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 탄력 있는 흐름을 기대하신다면 저는 조선 3사도 좋지만 엔진 부분, 기자재 부분의 이 엔진 부분이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죠? 수익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중에서 엔진 부분입니다. 2027년까지 조선 4사의 영업이익률이 20% 가까이 나올 거라고 전망되고 있죠. 자, 슈퍼사이클을 논하고 있지만 조선 엔진 쪽 부분, 엔진 부분은요 이미 2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진 특성상 국내 조선 업황뿐만 아니라 중국에 납품하기 때문에 사실 꽃놀이퍼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엔진 쪽에서는 아직 중국이 한국과 견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선박 엔진 기업들의 가격 협상력이 현재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종목의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 역시 조선 4사 대비 가볍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수주 모멘텀이 제기가 되는 시점이 도래된다면 좀 더 탄력 있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이익 성장 스토리 또한 조선 4사 대비 부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저는 선박 엔진 쪽 기자재 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질문. 네. 자, 여러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까지. 야, 진짜 대장. 사실 저는, 현대중공업을, 2026년도에는 또 탑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하나하나씩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빅3 각자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중에서 그래도 2026년도는 현대중공업을 탑픽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올해는 어디였냐? 사실 올해는 연초부터 제 방송 출연뿐만 아니라 여러 각 방송과 이 다른 이 채널에서 저는 사실 하나오션은 좀 이야기 드렸는데 많은 수익을 얻었고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특히 2026년도는 조금 더 우리가 관심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현대중공업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대중공업의 경우 국내 최대 조선사로서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실적으로나 시총으로는 모두 다 대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우리 국내 최대 조선사로서 생산 능력으로 보나 실적 능력으로 보나 시총으로 보나 장주라고 할 수 있고, 하나오션은 하나그룹 특유의 방산 모멘텀을 현대중공업 대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현지의 필리조선을 인수를 하면서 마스크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방산 모멘텀까지 각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양수 겸장이라고 좀 말할 수 있고요. 산삼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LNG 최강자로서 대규모 LNG선 발주를 앞두고 특히 FLNG 쪽은 해양 플랜트 쪽은 독보적이다 보니까 사실상 영업이익의 볼륨 자체는 단기적인 이익의 볼륨 자체는 삼성중공업이 또 탑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를 고르자면 HD 현대미포를 흡수 합병을 하면서 외형을 키운 현대중공업이 올해 2026년도에는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오션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수혜와 방산 부분의 성장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고, 실적도 가장 잘 나오기 때문에 조선 업종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래도 올해는 HD 현대중공업이 탑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한마디만 더 하면 HD 현대중공업은 2027년 영업이익이 5조 이상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시가총액 100조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 과거에도 앞으로도 이 조선주 대장은 사실 HD 현대중공업이 뽑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HD 현대중공업 기술적 분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HD 현대중공업은요, 사실 거의 3년 가까이 우상향이 왔는데, 원샷, 다시 말해서 얼마 전에 이 원샷으로 관리자 패턴을 보였었던 파마 리서치처럼, 이번에 꺾였지만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거의 2년 가까이 우상향, 다시 말해서 5일선에서 20일선 많이 빠져봤자 60일선을 쭉 타면서 사실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쭉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파르게 오르다가 이제 꺾였죠? 헤드앤숄더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5일선과 21선을 나란히 타고 오지는 않았었어요. 중간중간에 변곡점이 상당히 좀 많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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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을 타고 주가가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식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정을 깊게 주고 그 조정을 통해 가지고 손바뀜이라든지 수급의 변화 여러 가지 주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HD 현대중공업은 사실상 외국인들은 전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를 누가 만드냐면 대부분이 기관입니다. 기관이 들어왔다가 빠지는 그 순간 대부분이 수급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레벨업을 끌고 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은 가만히 있고 기관의 수급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이 변동성, 다시 말해서 깊게 연봉을 주고 다시 한 번 더 레벨업을 통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지금 계단식으로 상승해 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과거 자리만 보게 되면 예전에 살 거 그랬지 지금 어떻게 되냐라고 좀 물어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현재 자리는 1월달, 2월달, 3월달 현재 이 주가의 위치를 보게 되면 과거 위치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상반기가 제일 좋았습니다. 상반기, 다시 말해서 상반기가 제일 좋다는 것은 여기 보시면 4년도 상반기 까지 쭉 가다가 하반기 쉬었고요. 자, 2024년도, 2025년도 들어오는 시점에서 4월까지, 5월까지 다시 쭉 날랐다가 쉬었다가 다시 한 번 더 하반기 잠깐 쉬었다가 이번에는 때문에 올라왔었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하반기 잠깐 쉬어주고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과거의 상승 패턴을 보았었던 이 예시처럼 2026년도 상반기에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자료를 보게 되면 아주 견고합니다. 21선, 61선은 이렇게 견고하게 깔고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주가의 이 패턴 그리고 추세 면으로는 전혀 이상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는 6년도 1월 달에 주가의 레벨업을 위해서 현재 22수, 22선 매집 패턴가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리 위치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단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전 고점을 뛰어넘는 장대 양봉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장대 양봉이 나와서 레벨업, 다시 말해서 양음량을 통해 레벨업을 만들면서 이 앞전에 있는 2025년도 10월, 9월부터 11월 때까지 있는 이 매물대를 완전히 통과시키면 다시 한 번 더 과거의 패턴, 다시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는 순간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단연코 예상합니다. 올해 말, 2025년 올해 12월 마지막 주 또는 2026년도 1월 중순 전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아주 강한 패턴으로 다시 한번 레벨업의 순간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분할로 관심을 꼭 가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정우영 원장이었습니다. 최근에 로봇 테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고 그로 인해 가지고 국내 시장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사실 로봇 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국내의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작되었었던 3년 전이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때부터 시작된 이 분위기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미래에 베팅하고 싶은 글로벌 투자 자금뿐만 아니라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과거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를 인수할 때보다 전반적인 투심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딱 그 시기가 온 거죠. 정책 모멘텀뿐만 아니라 성장 스토리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연이은 대규모 투자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화제성까지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업종과 테마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의 관점으로 보신 분들은 2026년도는 사실상 상반기는 사실상 여러분들은 로봇 관련 종목이 하나라도 없으면 투자에 지금 이 포모 현상도 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현 정부 들어가지고요. 노란 봉투법과 주 4.5일째 근무 추진으로 인해 정책 모멘텀까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노란 봉투법으로 인해 가지고 노조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로봇 산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 4.5일 근무 추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로봇주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래에는 사람보다도 로봇이 더 많다라는 추측술도 이제는 과거에 이 농담삼아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특히 최근 이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 소멸에 대한 해법 역시 로봇 산업이라는 거죠. 이미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0.7까지 이하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가까운 미래에 노동할 인구는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가 생존을 위해서라도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이에 정부도 로봇 규제에 대한 대규모의 완화 추진 예정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시장에선 투심을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까지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 역시 탑 티어급입니다. 협동 로봇 시장은 앞으로 연평균 40% 이상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AI 기술을 융합한 힘을 입어서 피지컬 AI, 다시 말해서 휴머노이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연평균 45% 이상의 매우 높은 성장의 시장이 주도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관련 기업들의 실적 또한 눈에 띄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PQ가 모두 다 성장할 수 있는 이 초래, 지금 현재 시점이 스타트 시점이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역시 너나 나도 할 거 없이 대규모 휴머노이드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피지컬 AI만의 현재 떠오르고 있는 AI 버블론을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 버블론이 부상하면서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AI 버블론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AI 인프라에 투자되는 대규모 자본이 외부의 실적 수익으로 확산되지 않고 내부에서만 순환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엔비디아가 오픈 AI 투자하게 되면 오픈 AI가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고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늘어나는 매출을 가지고 다시 투자와 협력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결국 자기들끼리 매출을 부풀리게만 추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만약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피지컬 AI 시장을 확대된다면 AI 버블론에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은 자신들의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피지컬 AI 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며 이슈를 만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즉 로봇 테마는 정책, 성장, 화제성 세 박자 모두 다 갖춘 테마라고 볼 수 있고 미래 여러분들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지금 10년 뒤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종목을 사고 싶으세요? 엔비디아 사고 싶죠. 맞습니다. 그러면 미래 10년 후를 본다면 현재 로봇주 쪽으로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최고 좋은 시점, 제일 중요한 시점이 도래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2026년도입니다. 현재 주목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시장의 개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내년 말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국내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기업인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재 현대차 공장의 실증 사업도 진행하고 있죠. 현대차 그룹은 미국에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의 신설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사족 보행 로봇 그리고 물류 로봇 등의 다양한 로봇 제품군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국내 자동차 부품주들이 로봇 테마와 함께 부각받고 있는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자동차도 현재 전자제품에 가깝고 로봇도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산업의 연관성이 제일 가까운 쪽이 자동차 부품, 자동차 회사고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현재 로봇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웬만한 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지금 이 글로벌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로봇 회사의 부품으로 지금 트랜스포머 하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하드웨어를 또 잘 만들었기 때문에 로봇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관심이 크게 볼 수밖에 없고 여기서 핵심 셀링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지금 글로벌의 로봇 시장의 전체적인 비중을 본다면 현재 중국이 57%에서 60% 육박할 정도로 막대한 기종을 차지합니다.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37%에서 한 40% 가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그러면 피규어 AI라든지 아니면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앞으로의 부속뿐만 아니라 기자재 여러 가지의 이 밸류체인을 중국 가가지고 중국의 업체들에게 이 수입을 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제일 가깝습니다. 로봇 또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밸류체인, 대한민국의 제조 밸류체인에 어찌 보면 미중 대립 관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내년 상반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아틀란스까지도 대규모의 대량 생산을 양산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슈 중 로봇의 이슈 중에 제일 큰 키워드는 쇼티지입니다. 대량 생산을 준비는 하고 있으나 옵티머스 생산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내년에 상내년 상반기 2026년도 상반기에 쇼티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꼭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대장주. 이것은 대장 찾아야죠. 주도주, 대장주, 그리고 탄력 있는 트레이딩 다 찾아야 되겠죠. 그 중에서 저는 대장주
주도주라고 보는 건 로보티즈입니다. 대장주, 주도주, 좀 맥락은 비슷하지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뷰는 좀 틀리죠. 저는 대신에 대장주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부분에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지금 1등을 좀 달리고 있고 기술력까지도 1등으로 볼 수 있는 로보티즈가 저는 대장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큐레이트는 로봇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육이자 관절의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로봇 손 나오는 거 보셨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의 전체적인 이 매추 구조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센터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 헤드 부분뿐만 아니라 이 액추레이터 그리고 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로보티즈는 액추레이터와 손 부분에서 역시 대한민국의 탑티어 탑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로봇의 성능과 제작 비용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고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과의 로봇 밸류체인의 합류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최근 로보티즈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액추레이터를 납품한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죠. 로보티즈는 물론 국내 로봇 테마 전반적으로 들썩였던 분위기였었습니다. 로보티즈의 액추레이터를 채택한 것은 자체 국내 로봇 생태계에 대한 기술적인 신뢰를 보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의 핵심 밸류체인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액추레이터 외에서도 고속 감속기 그리고 로봇 손의 로봇 비전 시스템 등의 이 관련 부품 기업들이 수주 확대의 기회가 열렸다라는 것과 함께 기대감까지도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의 최전방에 서 있는 대장주, 주도주의 로보티즈라고 평가하고 싶은데 로보티즈는 LG전자의 2대 주주이기도 하고요. LG그룹과의 로봇 산업에서 전체적인 주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LG전자의 로봇 산업에 대한 포지션이 지금 시장에서 자주 나오게 되는데 정말 진심이죠. 지금 2020년 들어가서 LG전자는 로봇 산업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자, 로보티즈뿐만 아니라 국내 그리고 해외의 로봇 기업들의 우후죽순 인수를 통해 가지고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중 제일 탑티어는 사실 로보티즈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의 LG전자가 이렇게 환골탄퇴하게 된다면 과전의 가전 산업에서 이제 로봇 산업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모습과 함께 릴레이팅 효과까지도 차후에는 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공시에도 하이테실러의 부지를 인수를 하고 신규 수주의 생산을 위해서 신축 공장 발표까지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미래를 위해서 지금 액추레이터뿐만 아니라 손 여러 가지 부품 기자재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로보티즈가 움직임을 본다면 정말 매력적인 종목 이 로보티즈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를 통해 가지고 언제 수익이 나냐 이 두 가지 방식이죠. 지금 현물 시장에서 유가정근으로 매매를 해서 차익을 내냐 아니면 배당을 받냐 여러 가지 이 관점에 따라 가지고 말씀드리기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이 현물 시장 유통 시장에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반대로 배당까지 노리신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 양상 단계 초반, 아직까지 단계는 아니지만 이제 더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테슬라의 전기차 출시와 GPT 등장으로 산업의 판도가 바뀌었다라는 그 시점 아시죠? 2022년대 이 챗GPT가 나오고 나서 시장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소문만 듣고 기술력에 대한 인지만 하고 있는데 실물로 나오자마자 정말 서프라이즈한 이 사건이 터졌고 그 이후로 계속 업그레이드 가는 모습과 함께 주가의 위치뿐만 아니라 수익성까지도 나왔던 걸 감안한다면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글로벌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기업들의 올해부터가 시작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2026년도 하반기 그리고 얼마 후부터 옵티머스 양산 이슈가는 결국 조만간 휴머노이드의 로봇 테마의 상승 트리가 될 것이고요. 관련
기업들, 관련 기업들의 밸류체인 속에서 기업들이 올해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하반기에 실적 발표 이후부터 추가적인 상승의 단계적 리레이팅 효과는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저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본다면 2026년부터 시장에서는 사실상 로봇 테마, 로봇 관련 기업들을 빼놓고선 사실 이제 미래를 성장주를 논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 상반기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올해 2026년도 상반기부터는 여러분들이 포트에 로봇 관련돼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돼 있는 밸류체인으로 꼭 관심을 아주 이 깊은 긍정적인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로보티즈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도주 맞습니다. 근데 로보티즈를 못 사셨어서 지금 포모 현상뿐만 아니라 너무 아쉬워서 지금 현재 실망감이 많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를 뒤를 잇는 대한민국 두 번째 주도주는 도대체 누구일까? 저는 삼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삼현이 제2의 로보티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삼현의 대표 이사님께서 여의도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빅테크 기업들과의 이 수주 공시가 있을 거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또 많고요.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과의 이 앞으로의 비즈니스 플랜은 사실 주가 리레이팅 효과에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어찌합니까? 피규어 AI가 될지 당연히 좀 예상에 제일 가까운 기업은 빅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쪽은 우리가 제일 가깝게 보는데, 어찌 보면 오티머스 쪽의 수주 공시까지 같이 나온다면 현재 주가 위치, 다시 한번 리레이팅 효과가 날 수 있는데, 5일선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은 아주 견고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5일선에서 대놓고 깔아놓고 지금 매집 물량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 행보뿐만 아니라 천천히 끌어올리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레벨업, 다시 말해서 올릴 때는 단봉으로 수렴하면서 끌어올리다가 다시 한 번 더 이 레벨업의 자리에서는 아주 강한 장대 양봉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로보티즈도 좋지만 제2의 로보티즈는 삼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요. 로봇 관련되어 있는 피지컬 AI 쪽의 인사이트는 역시 심사임당에서 시청해 주시고 투자에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빅테크 기업들을 신뢰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올해 하반기에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주가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동안 엔비디아 향의 HBM의 컬 테스트 이슈만 나오더라도 사실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요동치는 거 많이 보셨었을 거예요. 엔비디아가 전 세계 생태계를 장악하고 리드하는 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이제 전략적 파트너를 강화하는 것은 자체 AI 밸류체인의 최전선에 참여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자, 이는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이는 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엔비디아 향의 FBM 납품이 이제 생각만큼 또 원활하지 않았었죠. AI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HBM의 이 웨이퍼에 집중되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에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메모리 3사의 월간 웨이퍼 투입량은 항정적인데 HBM은 일반 D램보다도 최대 2배에서 한 3배의 웨이퍼 투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명 D램에 들어갈 웨이퍼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즉 메모리 3사가 HBM 양산에 집중할수록 D램 시장, 전체 시장의 공급 부족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가격 또한 상상 이상으로 지금 현재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월간 웨이퍼 투입량이 가장 많은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주로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 이제 4분기 때 이제 범용 D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 분기 대비 무려 5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건 이제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강자라고 찾고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HBM 시장에서 조금 밀려나 있었습니다.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엔 AI가 발족된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도 충분히 앞으로도 누릴 수 있는 전망이 되는데,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외 구글 그리고 AMD, 퀄컴 등의 자체 AI 칩을 설계하는 빅테크 기업들과의 파운드리 쪽, 이와 시스템 반도체 사업까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앞으로도 이 엔비디아의 AI 생태계에 장악하려고 하는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들 테크 기업들의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탈피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사실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지금도. 이는 이제 삼성전자가 전통적인 메모리 공급을 넘어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조로의 기회이자 찬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2026년도에 컨텐츠 점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를 맞이했다라고 좀 볼 수도 있습니다. AI 생태계 확장에 대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치열하면, 오히려 더 치열할수록 삼성전자의 수혜가 강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 오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5년도에는 SK하이닉스가 원픽, 탑픽이라고 좀 이야기 드렸지만, 2026년도는 어찌 보면 SK하이닉스도 물론 좋지만, 우리는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수익이 가까운, 수익의 확률도 가깝고 수익의 폭, 그리고 수익률이 높은 것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단연코 삼성전자가 2026년도에 글로벌 탑티어라고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도는 삼성전자의 합산 영업이익, 그리고 혹시 이제 여러 전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보신 분들 있나요? 무려 200조입니다. 200조. 두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로 달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우리는 주가뿐만 아니라 시장에 제일 큰 이 기대감이 제일 크게 상존할 수 있는 시기가 2026년도 상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은 4분기 숫자, 다시 한번 문뚜껑 까면 나타날 것 같은데, 그 시그널로 인해 가지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월부터 5월까지가 제일 탈 시기라고 볼 수 있고, 이 시기에 하반기에 나온 컨센서스까지도 모두 다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주가를 녹일 수 있고, 주가를 지금 상반기 2026년도 상반기에 모든 멀티플을 적용할 수 있는 이 퍼포먼스가 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올해 나란히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한 것만 봐더라도 내년에도 이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조금 더 삼성전자가 2026년 퍼포먼스가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도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고점이라고 지금 대부분이 말하는데, 지금 고점뿐만 아니라 박스권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웃습니다. 그냥 비웃습니다. 자, 그러면 고점이면 고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전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약간 나와서 지금 음봉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단봉의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사야지 언제 사겠나라는 생각과 함께 못 사신 분들의 절호의 기회가 이 현재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아주 디테일하게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30배에서 40배 수준의 PER을 적용받는 것을 고려하면 두 기업의 2026년도 영업이익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저 200조입니다. 200조가 넘어설 경우에 합산 시총이 여러분들 2000조가 넘었을 거라는 예측과 예상이 이론상 충분합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는 2,000조는커녕 100조, 2,000조는커녕 1,000조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 대비 사실 글로벌 빅테크를 제외한 AI 밸류체인에 관련되어 있는 라인에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서, 회사 중에서 제일 저평가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겠죠.
코리안 디스카운트 영향으로 보기에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대비 주가 프리미엄이 한 6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메모리 반도체 산업 자체가 대규모 설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면서 주가 프리미엄의 형성이 어렵다는 구축도 이 문제를 내포하기 때문이고요. 또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유형 자산의 한 70%가 핵심인 기계 장비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장비들은 시간이 지남으로써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막대한 각간상각이 발생하면서 이는 기업의 순이익을 낮추는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것도 물론 이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특히나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두 기업의 주가는 실적 대비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도 보는데요. 최근 5년간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제 평균 PER은 14배에서 15배 수준으로 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의 2026년 내년 순이익이 100조라면 내년 시가총액은 1,400조에 달해야 되는 것이 적정 이 주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현재 이 주가 수준은 실적과 명확한 이제 괴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곧 추가 상승의 여력이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아주 큰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두 기업은 코스피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원창 또 이제 절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펀더멘탈에 따른 가파른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조적 제약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격한 주가 상승은 코스피 200 지수의 움직임을 왜곡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는 기간 또는 이제 외국인의 투자자들이 운영하는 선물 옵션 시장에서 이제 포지션과 지수 추정 펀드의 운영 전략이 복잡한 10개 있는 거미줄처럼 10개 있는 또 영향을 또 미치기 때문에 시장은 의도적으로 이 두 기업의 이제 가파른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모습도 분기별 또는 반기별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2025년만 보더라도 아실 겁니다. 상반기가 끝나는 현 시점 12월 달에 현재 조정이 오고 있고 박스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재 조정은 이런 시장의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경으로 또 볼 수 있겠죠.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 주체들은 두 종목을 개별 종목이 아닌 한국 증시의 전체 지표로 간주하면서 매수 시점과 그리고 매수 강도 또는 매도 강도를 조절하는 지수 관리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적정 주가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AI 시대에 도래한 현재 HBM과 고성능 D램의 수요 폭발적인 증가에 압도적으로 실적을 낼 수밖에 없는 현상은 주가 할인율 역시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 이제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설프게 10% 20%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했듯이 200조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의 볼륨이 100%, 200%, 최대 250%까지 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영업이익에 비례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만큼 큰 퍼포먼스, 영업이익의 볼륨의 큰 퍼포먼스가 나온다면 누가 이제 이 포지션 변경이라든지 옵션 선물 쪽에서의 복잡한 10개 있는 프로그램 거래가 나오더라도 이걸 누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상반기가 여러분들 인생에서는 둘도 셋도 넷도 오지 않은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밸류체인에서 사실상 이젠 AI 진화와 정책에 따른 로봇 산업의 리레이팅이 사실 여러분들은 2026년도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산업의 발전이 로봇 산업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단순한 기술적 시너지를 넘어가지고
거대한 패러다임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사실 현 시점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현재 행운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깔려있는 현재 미래의 성장성이 보장되고 미래에 대한 현재 리레이팅 효과가 지금부터 출발인 현 시점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 피지컬 AI로 가야 된다는 것은 말 안 해도 잔소리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AI 발전이 주도했던 반도체 섹터의 폭발적인 상승을 로봇 산업으로 그대로 이어받을 거라고 저는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AI는 주로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의 영역으로 몰고 있고, 이 AI가 현실 세계에서 실질적인 작업 수행을 하려면 물리적인 형태의 피지컬 AI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AI가 인간 뇌라면 로봇은 그 뇌를 명령하고 수행하는 신체로 보게 되면 둘이 이제 결합해서 로봇의 성능을 기하급수적으로 향상시키면서 이는 결국 로봇 산업의 성장을 핵심 동력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계 각국의 정부는 로봇 산업의 단순 제조 기술이 아닙니다. 미래 산업의 패권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 모멘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 역시 첨단 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통해 가지고 로봇 산업 국가적 전략 기술에 지정되어 있고, 특히나 2026년 1월 달에는 그에 관련되는 정책적 내용이 줄줄이 땅콩처럼 엮여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기도 합니다. 과거 로봇 산업이 이제 성장을 저해했었던 것은 안전 및 운영 관련 규제가 있었는데 완화되는 추세이고, 이러한 정책적 로드맵을 고려한다면 테마의 주가 상승 공식은 로봇 테마가 다습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저는 또다시 말합니다. 100%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로봇 기업들의 제조는 장비주를 취급하는 상대적인 낮은 밸류라고 볼 수 있는 공작 쪽이었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AI 기술을 내재화 플랫폼을 탑재한 기술주로 재평가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는 주가 프리미엄에도 대폭 높일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밸류체인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최상단에 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피지컬 AI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제조업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고 있는 것 또한 현 사항이고,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구조적 변화 속에서 로봇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가 도래된 것입니다. 자, 2026년 또 1년 내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내내 메가 트렌드로 편입될 수 있는 산업은 사실 장기적인 성장성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자금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11월, 12월 한번 보십시오. 실적도 없고 매출도 쥐꼬리만한 이 로봇 업종의 종목들이 이렇게까지 수급이 들어온다는 건 뭐죠? 미래에다 지금 배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 배팅한다는 건 뭐냐면, 과거의 2차 전지가 2016년, 17년, 18년에 배팅한 모습과 거의 동일하고, 과거 2015년도에 우리나라 바이오의 생태계를 완전 바꿔 놓았었던 그 시기 언제였죠? 2015년 한미약품의 램스커버리로 인해 가지고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드디어 기술 이전을 통한 빅파마 기업들과의 협업에 물꼬를 텄었던 모습과 함께 올해도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26년 상반기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국의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지 피규어 AI라든지 아니면 몇몇 유럽 기업들에게 우리나라의 이 주요 부품 기자재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도 수주를 받는 모습이 우후죽순으로 나오면서 드디어 중국과 미국의 로봇 관련 패권 경쟁에서도 지금 중국 밸류체인이 아니라 우리는 현재 미국과의 밸류체인으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톡톡히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수익 이야기하는데, 자, 수익은 두 가지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직접적인 투자와 그리고 배당 또는 간접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는 ETF 쪽, 그리고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품들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어째 보면 올해는 이제 성장 섹터, 지금 성장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성전자 또는 현대차, 기아차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는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현대차 가족들 안에서도 아틀란스 쪽, BD 쪽의 관련 지분을 어떻게 나와 있냐에 따라가 투자 포인트가 좀 틀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방송을 끝까지,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 심사인당 영상에 올라오는 로봇 관련되어 있는 영상,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영상을 보게 된다면 투자 포인트를 꼭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저는 요번 1월 달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로봇 밸류체인의 주가 상승 프리미엄이 붙는 2026년도는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출발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합니다. 벌써 많이 올랐는데요? 주가가 뿐만 아니라 산업 성장의 초반에는 이렇게 리레이팅 한 번 더 레벨업을 하기 마련이고요. 행보를 하면서 추가적인 계단식 상승까지 고려한다면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시기라고 저는 꼬집어서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말보다도 제가 그럼 1월 달부터의 어떤 리레이팅 효과를 바라면서 현재 종목들의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CES부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은 로봇 기술의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대형 이벤트입니다. 특히 AI와 결합된 로보틱스의 핵심 키워드까지도 볼 수 있고, 영상 또는 여러분 직접 가신 분들까지는 몸소 느껴볼 수 있는 날이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 뉴스 플로우에 따라 가지고 로봇 테마에서 단기적으로 주가 퍼포먼스를 종목별로, 업종별로 전체에 나올 수 있는데, 관련 CES의 관련 일정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2026년도는 AI 기반 로봇 본격적인 상용화의 원년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의 구체적인 상용화 로드맵이 1월 달에 대부분이 결정될 겁니다. 예상 시기와 예상 대수, 다시 말해서 수주, 생산 대수만 현재 예상 나오는데, 구체적인 이야기가 대부분이 1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수치와 그리고 가이드라인만 나오더라도 1년 내내 그 시기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이 계단식 릴레이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의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로봇 액추레이트, 감속기, 그리고 모터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각국의 이제 정부 로봇 산업 육성화 정책까지도 매년 어느 나라든 대부분이 좀 나올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대만, 중국, 그리고 프랑스, 독일, 영국 엄청 나오고 있죠. 그리고 특히 1월 달에 이 정책, 다시 말해서 대통령 행정명령까지 기다리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이 분위기와 함께 우리나라까지도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첨단 로봇 도입 지원책이 마련되는 이 지원 내용들이 이어질 수 있는 전망이고, 관련 정책 모멘텀 또한 로봇 테마에 긍정적으로 매 분기, 매달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정책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거나 국책 사업에 관련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1월 달에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이 로봇 기술과 플랫폼 간의 호환성 및 표준화 논의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 쪽뿐만 아니라 이 호환성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의 이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 표준화 이어질 테니까 이것도 꼭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 선두 기업 및 플랫폼 중심의 로봇 생태계가 구축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으니까요. 주요 대기업들과의 지분 관계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회사와의 협업뿐만 아니라 로보틱스의 이 LG전자의 로봇의 진심을 잇게 된다면 또한 LG전자의 주가 흐름도 긍정적으로 또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로봇 기업들도 꼭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26년에는 AI와 로보틱스의 융합하며 기술이 이제 고도화되는 실질적인 적용이 가속화되는 중요한 전환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그 예상과 함께 여러분들은 주식 매매 또는 여러 간접 상품, 직접 상품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지컬 AI 로봇주의 투자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피지컬 AI는요, 이제는 이 미래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투자에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 영상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좀 유익하셨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희 신사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저는 정우영의 진짜 주식 TV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정우영 대표라고 합니다. 특히나 트레이딩 스핀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다음 영상, 다시 말해서 2026년도의 주요 인사이트를 들고 다음에도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사입니다. 대한민국 1등 유튜브, 1위 유튜브답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차게 다음에도 영상을 준비할 거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도주 발굴에 어려우시거나 주도 섹터, 주도주 교체 매매에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방송, 저희 유튜브 꼭 찾아오셔가지고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음에도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